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특종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유시민을 고발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민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우리가 고발하러 왔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발하는 사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있습니다. 자, 네. 공개해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네, 손석희 JTBC의 손석희 대표입니다. JTBC의 손석희. 손석희입니다. 네. 아, 그분을 누가 고소하는 겁니까? 최서원 원장이 고소를 하는 네, 거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망하던 손석희를 드디어 우리가 불러내게 되었습니다. 손석희.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을 계속 외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탄핵 시국으로 빠뜨린 사람이 누구일지 여러분에게 리스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고소하고 싶으십니까? 최서원 원장은, 최서원 씨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장님, 네, 네, 지금 최서원 원장께서는 네. 지금 이제 착착 네. 여러 명의 고소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 두 번째가 손석희입니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먼 원인, 크고 작은 원인들이 많지만 뭐 그 중에서도 원인 중에 원인이라고 얘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아니겠습니까? 2016년 10월 19일 날 고영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최서원 회장이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다라는 뜬금없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했었죠. 그러고 나서 10월 24일 바로 그날 아침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셔가지고 헌법 개정을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하자, 공개적으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 날입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 때 JTBC의 그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당시에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부 다 개헌으로 아마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으로 국민적 관심,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것을 막을 생각으로 결국은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JTBC가 보도한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JTBC의 방송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당연히 최서원은 최순실이 아니었고 최순실은, 네, 그러니까 무슨 최순실은. 말이냐면요,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불려지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썼죠. 그래서. 최순실은 네네.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고, 네. 그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모든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각인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심지어 언론사의 기자들조차도 JTBC의 보도를 보고서 24일, 25일 연이어 진행된 보도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최순실이 바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비선 실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말한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을 고치는 등 그것을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다들 생각해서 화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단 최서원 씨가 손석희를 고소하는 것은 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허위사실 되네요.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것은 태블릿 PC를 최순실, 즉 최서원 씨는 사용한 적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사용한 적이 없다. 연설문을 수정한 적은 연설문을 수정한 적도 없다. 자, 연설문을 수정한 적은 있어요.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한 적은 없죠. 노트북이었죠. 네, 노트북으로는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꼭 요청드리는 것은
절대로 언론에서 보도하실 때 최서원이 아닌 최순실로 이름을 바꿔 쓰는, 즉 여론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서원 원장을 최순실로 쓰려면 그죠? 손예원을 송갑순이라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최서원 원장께서 직접 자필 편지를 써주신 것들도 있었죠. 아, 그렇죠. 자필 예. 편지 그 아직은 부분은 조금 있다가 공개를 나중에 하진 한 않았는데 4시쯤 지나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좋습니다.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최서원 원장이 직접 써주신 편지 공개는 이따가 오후에 라이브로 다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최서원 원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손석희에 대한 요구 최서원 사항만 원장의 읽어주십시오. 메시지를 첫 번째 JTBC 뉴스룸 진행자 손석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최서원 원장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이미 작전 세력이 있었고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네, 여기까지만 공개하죠. 네, 나중에 그럴까요? 나머지 부분은 자세하게 공개하기로 하죠. 요거까지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장은 읽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우리 손석희에 대해서. 손석희는 JTBC가 입수하였다는 태블릿 PC를 내가 사용하여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 것으로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서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대해 무릎 꿇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리고 즉시 삭발하고 JTBC 사장 및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 근데 최서원 씨가 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서요. 네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그래요.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박 대통령 탄핵이 여기 아니네요. 자, JTBC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히는 것이 손석희로 인한 국정농단범의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이 억울하게 900일간의 옥고를 치르시고 수술까지 받으신 박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의 소통령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새아들, 그리고 권노갑 박지원,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이명박 대통령의 만사 형통 이상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의 모습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만약 내 죄가 국정농단죄라면 나를 능가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 국정농단죄인가? 네, 여기서 일단 특종은 마무리하고요. 단장님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는 일단 요거를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랑 네, 잠깐만 제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를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 거 저거, 네, 저기 있는 거 저거 챙기십시오. 네, 지금 단장님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접수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에 정말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조국이 이야기했죠. 정말 많이 억울했겠다고.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본인이 겪어보고 나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네, 이동해서 저리로 가서 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같지 않죠? 어떠세요? 제가 손으로 들면 버퍼링이 와요. 죄송해요. 저쪽으로 가서 조용히, 제 손에 전기가 오나요? 조용히 가서 좀 편안한 데로 앉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테이블에 앉을까요? 저쪽 끝으로 앉을까요? 지금 정 변호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오시면은 바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맨 끝자리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조국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억울했었겠다고. 근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경우죠. 찍어 먹지 않고
알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자리를 아유, 자리를 이렇게 잡고 이제 정 변호사님이 나오시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소장 썼습니까? 예, 이리 오십시오. 네, 앉아서 이제 그냥 네. 지금 안민석을 하셨죠? 안민석 의원님이 했죠. 네, 그리고 유시민도 하셨죠? 유시민은 이제 앞에 그냥 이렇게 집게다시로 네, 했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상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예.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중에서 이제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해도 될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흔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옆에서 너희가 왜 나서냐. 근데 정말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나서면 좋겠습니다. 왜 나서냐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네, 저희는 지나가세요, 진실을 괜찮아요.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네, 왜? 말씀하세요. 지금 저쪽으로. 네. 네, 지금 우리가 저리 가서 접수를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떤 기자들보다도 저희가 먼저 이 방송을 통해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최소원 씨의 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소원 씨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성우 스님이세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스님, 옆에 가서 이걸로 스님이 또 방송하세요. 예, 옆에서 스님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스님이 그 그래요. 옆에서 하나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로 하시면 돼요. 네, 스님 거 좀 찍어드려요. 네, 여러분, 저희는 진실만을 공개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저희가 도저히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돼서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길 기다렸더니 안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현장? 저기 스님이 잠깐 갖고 계세요. 지금 저기 인터뷰하러 기자들이 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스님이 저기 많이 있대요. 몰라. 그거랑 저희랑 관계 없는 다른 일일 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네. 지금 오늘은 누구를 고소하셨습니까? 오늘은 저기 손석 씨라고 아세요 혹시? 왜 우리 강아지가 왜 웃음이 터졌죠? 왜 그러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스님 조금만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손석 씨라고 뭐 잘 아시겠지만 JTBC 지금 대표로 있고 그리고 뉴스룸을 운영하는 사람 저기 앵커죠, 앵커. 대표 앵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최서원 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죠. 최서원 원장이 사실은 안민석 의원을 고소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그 못돼 먹은 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심하게 했기 때문에 대놓고 심하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냥 저기는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가볍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 JTBC의 손석희 대표를 상대로 고소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종편의 대표고 메인 뉴스 앵커인데 이거 언론이나 우리 편 들겠냐. 그리고 과거에도 언론 보도 권한을 자신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태블릿 PC 관련해서 그렇게 온갖 장난질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고소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날 바보로 만들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줄까.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뭐냐면 알고 편을 들어줄까.
그리고 오히려 욕하지 않을까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 짠 누군가를 고소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어떠세요? 짐작하셨나요? 자, 여러분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 고소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니 뭐 예. 아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뭘 봐요 지금? 저기 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네, 방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시간 다 됐어요. 기자들이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단계별로 계속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저희는 제대로 된 투쟁을 시작합니다. 10월 7일 날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출판 기념회라기보다는 탄핵은 무효다 출정식입니다. 10월 7일 2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그날은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자료 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들 기다리고 있고.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야. 네,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희랑 함께 이제부터 진실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구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탄핵은 무효다. 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누구나 참석할 수 여러분 있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그동안 그 정치인들 또는 정치 범주에 있는 사람의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 자금을 받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책값은 15,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오신 분들이 15,000원을 주고 책을 한 권 사가시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오시면 뭐 5만 원, 10만 원을 내고 책을 한 권 가져가신다든지. 그래서 사실상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걷는 방법이 그런 어떤 출판 기념회 내지 북 콘서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뭐 고백컨대 뭐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북 콘서트를 했지만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네,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판에 관련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오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출판업계랑 출판사랑 이제 상의를 했는데 100권 이상 파는 것을 개런티를 하면 해당 출판사에서 관련 출판사에서 아니 출판사가 아니라 그 서점에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현금을 받거나 또는 카드로 계산을 다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2권을 사시면 2권 값을 내면 되는 거고 3권을 사시면 3권 값을 내면 되는 거지. 한 권을 사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뭘 말하느냐? 깨끗하고 투명하게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아주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다는 거고요. 저희는 절대 봉투를 받는다거나 그 입구에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받지 그렇죠. 않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깨끗함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슈퍼챗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출판 기념회에서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월 7일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입니다. 네, 2층이 아니라 1층. 누구나 서점에 가면서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서점에서도 다 팔고요. 예, 그러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 루니스 모든 서점에서 다 팔 수 있고 인터넷 서점 다 팔 수 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매는 절대 어떤 경로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책은 여러분이 알아서 구매를 하시는 거지 저희에게 들어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책 보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서점에 인터넷을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갖고 책을 사시면 돼요. 아마 책이 나오는 날짜는 10월 한 1일 내지 2일 정도에 이제 가시면 그때부터 살 수 있고 저희 출판 기념회는 10월 7일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아주 오픈되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투명한 그런 어떤 북 콘서트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렸고, 북콘스트에서는 사실 이름이 북콘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탄핵은 무효다 출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탄핵이 왜 무효인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날 초대하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제가 그날 준비하는 것은 10월 7일 2시에는 또 더 큰 뉴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류여해 TV가 공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류여해 TV 공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부담 없이 많이 앞에 음료수 같은 거 설치 안 하고요. 없습니다.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나눠드리는 거 없고요. 다가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큰 빔 프로젝트, 뭐 얼굴 사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돈 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희재 대표 당연히 함께 합니다. 변희재 대표랑 저랑 주 토론자고요. 네. 유채고가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사회는 제가 어. 봅니다. 왜냐면 사회자에게도 혹시라도 또 감사 사례를 해야 될까봐 음. 사회도 제가 보고요. 저희는 정말로 이렇게 이때까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그런 정말 투명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출판기념회가 되게 새로운 북콘서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대 음성화된 정치 자금을 모으는 북콘서트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 서점 직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카드 등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날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책 수가, 책 매수가, 그러니까는 그 베스트셀러 산정하는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오신 분들이 현장에서 한 500권쯤 샀다 그러면은 그 당일 바로 그 베스트셀러 한 3위에서 5위 정도로 바로 들어간답니다. 네, 그래서 건전하게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유채고가 그랬어요. 탄핵 무효 출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지금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 그럼 이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채고랑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에서 또는 그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탄핵은 무효다라고 외친 분들한테는 그분들께서 탄핵 무효를 구호로 외쳤지만 그 탄핵이 무효인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책에 의미가 있지만,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당시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보도된 언론 보도나 유언비어들을 막 듣다가 보니까 뭔가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박 대통령을 되게 이상하고 수준 낮은 아주 이상한 아줌마로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실망을 해가지고 탄핵당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 분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2년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썩은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왜 속았냐고 들었지? 물으면 왜 속았니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썼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써서 연설문을 고쳤어. 우리의 대통령이 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최서원 씨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박 대통령은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준 게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도 있지만 또 여러 유언비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 예전에 이런 유언비어 들었지? 이거 거짓이야, X야. 요것도 X야. 요것도 X야. 이렇게 해서 XXX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막연하게 박 대통령이 당연히 탄핵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X를 다 빼고 나니까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국정농단 그래서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일부 뭐 문제가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지만, 아니 예전에 뭐 있었던 그러니까 소통령. 그렇죠. 여러분 YS 소통령 시대의 아시죠? 소통령. 거기다가 만사 형통 그렇죠. 아시죠? 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뒤에 있던 대통령은 탄핵을 됐나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봐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건 내가 이거 촛불을 들은 게 부끄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참 잘못해서 부끄럽다 그게 아니라 근데 나를 어떤 놈이 속여가지고 나를 속여서 내가 정말 잘못 알고 화가 나서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어떤 놈이 날 속인 놈들이야 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그 진실을 생각을 하게 찾아갈 되는 때 거죠. 이런 대화를 하죠. 그럼 그 얘기 누가 했어? 예. 자, 나를 속였네? 그럼 그 얘기 누가 했어? 누가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너 왜 근데 그런 얘기 했니? 그렇죠. 그러면 걔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잘못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겠구나.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정말로 여기에서는 손석희라는 사람을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최서원 원장의 생각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무효다라는 것은 기존의 탄핵이 뭔가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이런 게 잘못된 줄 알고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시는 건데 좀 더 정확하고 논리를 정확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졌는데 쏘아가지고 당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본인들이 잘못한 걸 우리가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들을 잘못 오해하고 촛불을 들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고 하다 보면 뭡니까? 첫 번째가 안민석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첫 번째 안민석. 왜? 정치권의 안민석. 그죠? 정치권에서 지금 뭐냐면 안민석보다도 더 좀 이상한 유언비어들 근거 없는 그런 허위 사실들 얘기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보해 주세요. 제보하시면 안민석을 기준으로 안민석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좀 바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단계적이며 계속해서 저희는 특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죠. 요즘 제가 우리 공화당 쪽 사람들한테 주진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기 네, 언론이니까 나중에 공격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제 얘기를 한대요. 그건 뭐 저희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늘 말고.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굳건히 걸어갑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결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서 떠드는 걸 믿고 또 거기에 휘둘려서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저의 의도를 모르신다면 저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말이 난 김에 한마디 할게요.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날 저기 뭐야 홍문종이죠. 홍문종 의원 문제 있는 거는 제가 거의 다 얘기했잖아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저기 유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비겁한 사람들이네. 네, 여러분. 내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얘기는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 왜 옆에서 유해 TV에서 이거를 진행하던 유채고를 시비를 걸어요? 좀 여성이니까 만만해 보여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나한테 시비를 걸라니까 괜히 겁이 나서 그러는 맞아요. 건가요? 제가 여자니까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얘기했는데 왜 유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홍문종의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판단은 알아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만 얘기한 거 가운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세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은 각자가 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왜 사람을 비난하려고 합니까? 말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네, 어젯밤에 저를 조롱하는 방송을 크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방송은요. 제가 좀 한번 보고 네. 적절하게 필요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였다고 해도 그랬을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뒤에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탄핵을 안 당했을까? 여러분, 그렇죠. 여자 맞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다 아시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왜 다시 저를 또 그렇게 만드나요? 락TV라고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락TV. 그리고 그 표지에 제 얼굴 우는 걸 다 올려놓고 거의 진짜 또 조롱돌림을 하더라고요. 예. 마음껏 하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저는 진실 여행을 떠났고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진실 여행 중이고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손석희를 오늘 고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시에는요 또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안민석을 고소하거나 손석희를 고소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을 이렇게 몽골리고 뭐 우리가 거기에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쏘가서 좌파들한테 그 정치 세력들한테 쏘가서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촛불을 쏘가서 들었던 분들이 아 내가 쏘가서 촛불을 들었구나라고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탄핵 무효를 외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정치권에서 제일 뭐예요? 심하게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안민석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은 여러 명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실 주진우, 김어준 이런 사람도 문제인데 현재 지금 뭐냐면 손석희랑 비교해 보면 피람이라는 거죠. 제일 핵심은 뭐냐니까 손석희죠. 손석희의 무엇? 2016년 10월 24일과 25일 약일간에 거쳐서 보도했던 그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덮어버리게 만들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던 태블릿 PC 보도 바로 그 태블릿 PC에 관한 JTBC의 보도 내용의 요지는 많은 보도들을 했어요. 결국 근데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면 바로 최서원 원장이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고 뒤에서 정치 실세로서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노란한 무능한 허수아비 대통령이다. 이게 그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고요. 실제로 대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장님 이제 이동해서 또 3시에 네. 또 중요한 라이브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네. 3시 기대하시고요. 이렇게 나가면 바로 엄마 병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뒤로 가면 바로 엄마 병원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 여행은 차근차근 진실되게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은 각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유튜브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열심히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저희는 지금 이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부탁드렸습니다. 요즘 댓글 공격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의연하려고 해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흔들었던 그 모습으로 또다시 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그래도 댓글로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조롱하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속상했어요. 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는 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3시 라이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고소장 제출했는가요? 네.